안녕하세요. 빅뉴스의 임현주입니다. 공감에 소개된 정책을 빅데이터로 분석해보는 빅뉴스 시간이에요. 오늘도 전민기 위원이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민기입니다. 세계 30% 거대 경제권, 우리 경제에 새로운 기회 잡았다. 한국이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인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에 최종 서명한 것인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도 10여 차례 화상회를 열어서 최종 서명을 합의했다고 합니다. 이 협정은 RCEP이라고 하는데요. 아세안 10개국인 라오스,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신남방 정책의 주요국들과 호주, 뉴질랜드, 한중일이 모인 총 15개 나라가 맺은 FTA, 즉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2012년 협상을 시작한 이후에 8년에 걸친 수차례의 회의와 만남 끝에 이뤄낸 값진 결과인데요. 협정을 맺은 15개 나라가 무역 장벽을 낮추고 교역과 투자, 문화 전반의 협력으로 발전해 나가자는 취지입니다. 네, 전민기 위원님, 네. 이번 RCEP 연관어 검색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네, 연관어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자, 주목할 만한 키워드로는 FTA, 중국, 규모, 일본, 수출, 품목이 있습니다. 협정 체결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자동차 부품 산업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업체는 현재 최고 40%의 관세를 감수해야 되는데요. 이 RCEP이 발표된 뒤로는 향후 관세가 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또 세탁기를 생산해서 중국, 호주, 아세안으로 수출하려는 기업은 각각의 FTA 기준에 따른 원산지 서류를 준비해야 했지만 RCEP이 발효가 되면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서 기업 편의가 높아지게 됩니다. 네, 이번 협정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교육이 더 활성화될 거라는 말씀인데요. 이번 RCEP의 긍부정 언급은 어때요? 네, RCEP 관련해서는 65대 34로 긍정적 언급이 많았습니다. 이 RCEP에 대한 감정 분포는 전체 76%가 기대라는 범주에 있었습니다. 트위터, 뉴스, 카페, 커뮤니티, 인스타그램에서는 호감형 범주의 감정이 우세라고요. 악감형 범주의 감정이 우세한 채는 없었습니다. 이거는 RCEP을 통한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를 전체적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기대감이 느껴집니다. 이번 협정은 4가지 큰 의의가 있는데요. 첫째, RCEP 협정은 무역 규모, GDP, 인구 측면에서 전 세계의 약 30%를 차지하는 세계 최대 FTA라는 점. 둘째,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신남방 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라는 점. 셋째, 영내 통일된 무역 규범을 마련했다는 점. 그리고 넷째, 일본과도 최초의 FTA를 체결하게 됐다는 점입니다. 네, 이번 협정을 통해서 코로나 위기 극복과 함께 경제 회복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해보고요. 또 정부가 일관되게 추진해온 신남방 정책도 다양한 결실을 봤으면 합니다. 앞으로 5년이 미래차 골든타임. 미래차의 정의를 좀 알려주세요. 네, 이 미래차의 정의를 알려면 먼저 친환경차가 뭔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친환경차는 수소나 전기를 동력으로 해서 공해를 일으키지 않거나 적게 발생시키는 자동차를 말합니다. 전기차, 수소차, 하이브리드차 등이죠. 이런 친환경차와 자율주행차, 이동 서비스업을 묶어서 미래차라고 부릅니다. 이 미래의 자율주행차 서비스에는 자율셔틀, 무인순찰, 하늘을 나는 자동차죠. 플라잉카가 있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한국판 뉴딜 10대 사업에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를 선정했죠. 2025년까지 전기차, 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에 20조 원 이상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미래차의 저변을 넓히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건데요. 위원님, 미래차에 관한 연관 검색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미래차 연관 검색어는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미래 자동차 산업의 중심은 친환경 자동차가 될 거라는 분석과 예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목할 만한 키워드로는 친환경, 정부, 전기차, 수소, 투자가 있는데요. 특히 전기차, 수소차, 그리고 순위에는 없지만 자율주행 자동차 이 3가지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판 뉴딜에서 미래차에 대한 투자 계획과 어느 정도 기술력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요. 뿐만 아니라 정부가 미래차 분야의 투자를 통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길 기대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언급량도 예전과 많이 달라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기차 언급량을 5년 단위로 보면 2010년에 2만 2천여 건에 불과했던 언급량이 2015년에는 7만여 건으로 높아졌고요. 2020년에는 현재까지 언급량이 20만 7,900여 건으로 10배나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미래차 관련해서는 긍정적 언급이 부정적 언급보다 4배 이상 많았습니다. 미래차에 대한 감정 분포를 보면 기대, 불만, 싫음, 좋음, 만족 이런 하위 감정 범주 분류가 존재하는데요. 불만은 불편이나 부족, 미흡이라는 키워드로 설명이 됩니다. 아직 국내 기술이 부족하다는 생각들이 존재하는 건데요. 반면 정부가 많은 투자를 하는 만큼 미래차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의 국내 신차 판매 비중을 33%까지 높이고요. 전국 주요 도로의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를 2027년까지 완대하겠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우리나라가 미래차 경쟁력에서 세계 최고에 도전하고 있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편리하고 스마트한 삶을 위한 미래차 산업으로 우리나라가 더 안전하고 깨끗한 자동차 강국으로 발돋움하기 기대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2020년 이만화와 함께한 시간도 오늘까지예요. 참 아쉬운데요. 올 한 해 동안 많은 시청과 또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볼수록 공감 채널과 또 정책 주간지 공감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